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현대차 몰다 보면 나 이거 너무 짜증나 하는 것들 있었잖아요. 아니 버튼은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요거 들어가려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건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라고 하시던 거 있었죠. 그런 것들 이제는 바뀝니다. 현대가 절치부심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UX 스튜디오 서울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가 아쉬웠는지 그런 것들을 다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개선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OS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짝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강남역 한복판이거든요. 여러분들 오셔서 현대에 불만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그냥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EGMP를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네요. 뭘 이렇게 열심히 막 착착착착착 로봇팔로 막 착착착착착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려는 건 요건 아니고요. 로봇이 와요.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기 무슨 로봇이 옵니다. 이 로봇 뭐야? 넌 또 이름이 다리야? 같이 찍기도 있구나. 다리 길어 보이게 찍어달래요. 네, 여긴 아주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 뭡니까? 이거 포니 같이 생겼죠? 근데 아닙니다. 이건 변신 로봇이에요. 트랜스포머입니다. 진짜로. 진짜야. 네네, 아반떼. 아반떼 너무 좋아. 아반떼 N. N으로 바꿔주세요. 아반떼 N 됐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반떼 N이 좀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체가 이렇게 이렇게 좀 낮아지고 시트도 쭉 내려가고 그러면서 차 형태가 바뀝니다. 저 들어가 봐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진짜 이런 식으로 시승기를 찍어도 되는 거네.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나고요. 룸미러도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가짜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모션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 떠오르고 있어. 시동 버튼 여기. 시동 버튼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게 딱 여기서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군요. 야, 역시. 센터 디스플레이 나타나는데 이거 플레오스 OS네요. 갑니다. 갑니다. 야, 진짜 너무 리얼리티 진짜 같아요. 여기 현대차 양재사옥 앞에 진짜 같고요. 리얼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화면 해상도가 대단하네요. 밖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 근데 안에서 보면 진짜 엄청난 느낌이 듭니다. 유턴 막 이렇게 하면 불법 유턴도 돼. 드리프트 됐어, 드리프트. 와, 드리프트 기능도 있네. 이게 차세대 아이오닉 5인가? 어지러워. 사고 나면은 막 뒤집히고 이러나? 부딪히셔도 됩니다. 부딪혀요? 야! 예. 근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약간 횡지가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느껴지지? 어지러워. 주변은 좀 많이 많아요. 네. 고속도로로 네. 고속도로로. 갑자기. 야, 이거 무슨 영화에서 점퍼가 막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그런 거 같이 순간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가 와, 갑자기. 기상이변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와, 이렇게까지 비가 오다가. 야, 잠깐만요. 야, 저 죽은 건가요? 트윈월드, N월드, 심월드, 스캐너. 이런 게 월드가 여러 가지가 있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 여기 안에서 보면 A필러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또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기분이 들어요. 와, 저렇게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내려다보다가 슉! 이렇게 들어가네요. 야, 아직 서킷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누구보다 먼저 해보는 겁니다. 우와, N모드 런치 컨트롤 출발! 야, 저 차들끼리 갖다 받고 있어. 야, 저렇게 운전하면 되냐?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갔지? 지가 너무 이상해. 샤스바이 멀미 안 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만 멀미하는 거야 이거? 차가 계속 앞뒤로 좌우로 G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나는 어디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G가 느껴지지? 브레이크.
진짜 재밌네요.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 F1 드라이버들도 시뮬레이터 통해서 하잖아요. 아, F1 드라이버 된 기분이네. N의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기능들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러면서 운전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일반 도심에서 다닐 때도 이런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와, 운전하면서 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메뉴 속에 들어가고 그런 거 못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못하는지, 아니면 의외로 그런 거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약간 유니버셜 같은데. 아, 유니버설 스튜디오 느낌이에요. 와, 근데 진짜 필요하다. 와, 어지러워. 레이스 환경에서 우리가 N의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더 유용할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뭐 레이스 환경에서도 뭔가 시선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서 테스트해 봐야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그러면서 개선점을 찾는 거, 이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가 더 나은 UX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기대가 더욱더 커지기도 하네요. 이름이 근데 왜 글레오예요? 이름은 바꿀 수 없어요. 갈릴레오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이름이라 아주 특별하답니다. 아, 갈릴레오에서 이름이 유래됐구나. 지금 현대 UX 스튜디오 왔는데 강남역 맛집 알려줘. 강남역 맛집으로는 파리바게뜨, 아, 파리바게뜨. 강남역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강남 아, 치킨타워점. 글레오 AI 대화 스타일 친근하게. 아이, 뭘 정중하게 하니. 안녕, 난 글레오야. 와, 안전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도와줄게. 바로 말을 놓네. 바로 짧아지네. 야, 그래요? 그래, 여정을 시작해볼까? 어디로 갈까?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볼까? 출근길을 신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줘. 신나는 음악 틀고 좋아하는 간식 챙겨서 가면 출근길이 훨씬 즐거워질 거야. 창밖 풍경 보면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해보고 오늘 할 일 중에 기대되는 거 하나 떠올려 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좋아.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편의점에 가서 무슨 뭘 사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해줘야지. 편의점에서 소고기 미역국 도시락이나 매콤 치킨 도시락, 통삼겹 샌드위치 같은 인기 간편식을 사서 아침이나 점심으로 먹어봐. 치즈폭탄 김치볶음밥이나 오모리 라면밥 세트도 가성비 좋고 냉모밀 도시락은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출근길에 딱이야. 간단하게 음료나 디저트도 같이 챙기면 더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와, 잘한다 너. 야,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이상 기온으로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난 거야? 올해 이렇게 더운 건 해수면 온도 상승이랑 고기압 발달 때문이야.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여름도 평년보다 훨씬 더워진 거지. 게다가 기후강화 때문에 산불 같은 자연재해도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진짜 신경 써야 할 때야. 훌륭합니다. 와, 대단해.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얘기가 다르지. 그동안 너무 답답했는데, 아, 이 정도 음성인식이면은, 속이 시원하다. 챗GPT처럼 AI를 사용하는 건가요? 챗GPT에서 개발한 모델이고요. 아, 챗GPT에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옴니이다? 네, 아. 옴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잘하네요. 이게 너무 잘해서 혹시 뒤에서 누가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니라고 합니다. 챗GPT하고 그럼 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API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챗GPT의 API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AI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 비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거 말고 나중에 지역 기반의 뭐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네요. 목적지 근처에 있는 뭐뭐뭐 해줘 뭐 이런 거. 네, 그럼요. 네.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너무 재밌겠다. 차에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자동차 같으면 카메라도 있으니까 카메라를 이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챗GPT 같으면 같이 화상 전화하듯이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차에 있는 화상을 이용해서 저 앞에 보이는 저 차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입력을 여러 가지로 받는 멀티모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음성 기반으로 먼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미지나 동영상을 인식하는 거 조금 더 미래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요즘 CCNC라든지 CCIC라든지 이런 식의 현대차 인터페이스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CCN, CCIC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플레오스라는 게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 플레오스가 요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차가 PB5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PB5에 들어있는 플레오스는 기본적으로 플레오스라기보다는 플레오스 플릿 이라고 해서 그 플레오스의 이 상용 서비스를 위한 그런 플레오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플레오스 OS 자체는 내년에 나오는 차 그런 차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OS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도 최종은 아니고 이것이 최종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는 글레오 AI라든지 그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더하고 게다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편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앱들도 현대차의 인터페이스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사용했던 그런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자체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라는 거예요. AAOS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에서는 안드로이드 앱들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통해서 여기 앱을 설치할 수 있고 계속 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CCNC나 CCIC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UX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의 문은 어떻게 열리면 좋을까? 문을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슬라이딩으로 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양문으로 여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실제 작은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양문형일 때 저 정도, 그리고 한쪽은 슬라이딩, 한쪽은 스윙, 한쪽은 둘 다 양문 다 슬라이딩, 이렇게 했을 때 각각각이 폭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리서치 뻑이랑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근데 이걸 꼭 리서치 뻑이라고 해야 돼요? 벅이 아니고 뻑이라고 해야 돼요? 벅으로 쓰긴 하는데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욕한 것 같아갖고, 아니었구나.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본인과 가장 연관될 것 같은 카드를 하나 고르시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변형님께서 가장 연관되는 걸 먼저 골라주시면 UX 연구 개발 과정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자동차 UX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아. 들어오셨을 때 어떻게 자동차 UX는 진행이 되는지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바쁜 하루 설계자. 여기 올려놓는 거요? 이거 뽑으실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바쁜 하루 설계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이제 저희가 UX에서 많이 진행하는 전이맵을 보실 수 있고 어떤 이미지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쁜 하루 설계자라고 하셨을 때 직원분들이 요 키트를 하나 나누어 드립니다. 와, 바쁜 하루 설계자면 당신은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구두 있어야죠. 그리고 노트북도 있어야죠. 패드, 그리고 옷도 있어야죠. 그런 것들 차에다 실으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갖고서 한번 해보세요 하고 와서 이걸 하나씩 실어보란 얘기죠. 실어보고 공간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달라. 신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넣어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네요. 너무 불편하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걸 고쳐야 되겠다. 어떡하지 하고 그걸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문이 이런 식으로 열려서 이 안에 사람들이 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얼만큼의 높이의 스텝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겠죠. 420mm에서 올라가려면 좀 빡세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370mm만 해도 갈만하네 이런 느낌. 올라갈 때 어떤 느낌이 들지,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얼만큼의 공간이 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애들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은 얼만큼의 크기여야 될지, 어떤 위치여야 될지, 앉았을 때 앞사람과 뒷사람 간의 간격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겠군요. 앉아보시겠어요? 약간 오버사이즈인 사람이 앉아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약간 가깝다는 느낌도 드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덜 있었으면 좋겠어요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얻은 숫자가 37.5mm 정도가 최소한의 거리. 여기 37.5보다 만약에 더 좁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좁아서 이 두 사람이 정말 민망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그걸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보면서 변화시켜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나무로 만든 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문짝이든 뭐 의자든 뭐 방향이든 각 거리든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로테이션이 되도록 하자. 시트를 로테이션 했을 때 이렇게 시트 로테이션해서 드나들 수 있는가? 로테이션 하면 드나들 때 되게 편할 줄 알았는데 정작 로테이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돼서 드나들기 더 힘드네요. 야, 이게 실물이 아니었으면 확인하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자,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림 폴딩이 되는 이런 식의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쉬겠다라고 할 때 아빠도 그 쉬는데 같이 동참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자율주행일 경우도 자율주행도 이렇게 쏙 집어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집어넣고 여기 책상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미래에는 그런 것들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로 현대의 미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이런 거 되면 진짜 좋겠다. 진짜 막 야외와 함께하고. 제가 아까 바쁜 하루 설계자를 골랐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고른 것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픽이 바뀐다고 해요. 야, 이런 것들도 되게 꼼꼼하고 재밌는 부분이다. 네. 구성할 거라서요. 안경 쓰고 하셔도 됩니다. 네, 안경 아, 쓰고 쓰고 하셔도 해도 돼요? 네네. 쓰고 그 위에 또? 화면에 터치하는 그 조작도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아. 저희가 이제 4분 정도 차량 이제 운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진행되는 시나리오 4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확인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긴? 목적지를 설정해 보세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어, 돼요. 목적지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왠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네. 운전 되게 잘해야 되겠다. 속도 나 봤어. 오, 자동차 전용 봤어. 저거 봤어. 환경, 저거 다 봤습니다. 도로 좁아져. 확인했고요. OK 버튼을 누르세요. 오케이 버튼? 자율주행 기술.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느리게 운전하진 않거든요. 더 빨리 갈 수는 없나요? 1층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시선 데이터랑 이제 조작하시는 데이터 정도로 일단은 전체적인 컨셉을 뽑고 있고, 네. 이제 아까 설명드린 2층의 시뮬레이션 벅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페달을 밟는 거라든지 표정 분석, 사운드까지 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사용성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충전소에 진입을 했고요. 네, 무선 충전이 되는군요. 미디어 네네. 플레이어를 재생해 보세요. 미디어 플레이어. 조금 있어요. 요건가? 우와, 이야, 화면 크니까 좋네. 와,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4분 정도 체험이 만료가 됐고요. 네. 방금 지금 보셨던 시선 데이터랑 터치 디스플레이를 조작했던 것까지 한번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뽑혀서 리포트가 오! 나옵니다. 이야. 전방 주시 76% 정도 하고 계셨고요. 75, 16, 1. 나머지는 어딜 본 거지? 그 외에. 내가 딴 데 본 게 있네요. 딴 데 본 게 있어. 전면을 보지도 않고 화면도 안 보고 핸들도 안 보고 어딜 본 거야, 대체.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딴청을 펴갖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빼박켄트 다 보이는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들이 얼만큼 운전을 집중해서 하는지, 연령대별로도 다를 거고 성별로도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도 필요할 텐데, 사실 여기에 다양한 소비자들이 와서 처음에 이 제조사가 의도한 것과 다른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UX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표지판 같은 거 봤거든요. 속도 표지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 속도 안 보네? 그러면 여기다가 띄워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원래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오늘 하우스 오픈데이라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는 뭐 디스플레이가 그냥 동그랗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딴판입니다. 와, 여기 앉으니까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지네요. 연구원들은 실제로 이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서 실제로 주행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리크루팅 돼서 내가 이런 새로운 컨셉에 대한 평가를 참여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은 바깥에 공도를 막 주행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안전하게 제한된 환경 안에서 새로운 컨셉들을 확인해보고 계속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주행 중에는 어떻게 작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군요. 여기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작동되는 건 아니겠죠? 전체 배경에서 지금 이 부분만 저희가 바뀌는 걸로 지금 아, 구현된 요걸 상황이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예시로 거군요. 보여도요. 아, 네. 헤드업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면 사용성이 가장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네. 그런 테스트 중이시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얼마 전에 보여줬던 플레오스의 인터페이스 그대로 갖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든 내비게이션이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훨씬 더 향상된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아래쪽에 이렇게 공조장치 바라든지 숏컷이라든지 아무튼 이런 아이콘들을 미리 깔아 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인터페이스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면 더욱더 좋아할 것인가, 이런 걸 확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GV70에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실차의 아. 예시로서 갖다 놓은 거고요. 아, 아니군요. 저희 여러 가지 차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7인치 정도 되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굳이 이렇게 놔둔 이유가 있나요? 가로로 긴 걸 기반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를 바꾸기도 하고요. 더 큰 화면을 갖다 놓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버튼과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를 좀 평가하기도 하고. 일단 플레오스의 OS가 지금 레이아웃을 보면 11대 4 뭐 이런 식의 진짜 기다란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16대 9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비율이 딱 나와 있네요. 16대 9가 아무래도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제 추측에 그렇다고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근데 왠지 앞으로는 16대 9가 대세가 될 것 같으네 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리고 앞에 보면 지금 HUD도 떠 있는데, 실제 화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서 현대차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샘플입니다, 샘플. 이거 보고서 막 헤드업이 뭐 이상하네요 이러지 마세요. 네, 훨씬 더 멋지게 된다고 합니다. UX 아카이브 존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도 좀 비밀스러운 공간인데요. 이야, UX라는 게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가 얼마나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UX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과거에서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포니 이랬고, 에쿠스 이랬고, 제네시스 G80 이렇고, 와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G80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보고 보니까 진짜 엄청난 발전했네. 야, 현대의 발전상을 정말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왠지 마음이 좀 미안해진다. 어떻게 미안해지냐면, 아니 제가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하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왜 한 번에 안 되고 왜 두 번에 돼요? 내비게이션 가려고 하는데 왜 세 번을 클릭하게 해요? 이게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건 내비게이션 없어. 블루투스가 어딨어? 카세트 테이프 넣었어야 됐어. 그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데 그거 갖고 두 번을 눌러야 되네요. 왠지 좀 죄송해지는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사소하지만 불편한 것들을 다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개선을 하자는 얘기겠죠. 여기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려서 패널을 과거 거하고 현재 거하고 1세대 그랜저와 그랜저 GN7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1세대 그랜저입니다. 1세대 그랜저에서 오토 에어컨이 이때부터 있었네. 오토 에어컨을 25도 맞추고 오토를 탁 제치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딱 작동되는군요. 신형 그랜저는 어떻게 됩니까? 터치로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눌러야 되고, 오토 이렇게 눌러야 되고, 이게 난 것 같은 느낌이 역시 물리 버튼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예요. 이런 것들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도 소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 UX 스튜디오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께 뭔가 전시하겠다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UX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현대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놔 봐야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건 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원하는지 직접 오시면 좋겠습니다. 쓴소리, 단소리 이런 거 다 해주시고, 그리고 현대가 발전하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
하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